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지금 10월 15일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온 지 딱 한 달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무리해서 사신 1주택자 분들은 팔지 못해서 지금 이제 멘붕이고요. 또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실수요자 분들은 계획이 틀어져서 또 멘붕인 이런 상황입니다. 모두가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래량이 완전히 이제 올스탑인 시장에서 1억씩 또 오르는 지역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갑작스러운 집값 상승이 진짜일지 함정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10월 15일 부동산 규제 대책 이후에 한 달 동안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규제 이후에 투기 수요가 이제는 완전히 막혔는데요. 갑자기 1억씩 오르는 지역들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본격적으로 지금 또 바닥치고 올라가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던 우리 실수요자, 투자자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부터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장의 무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최신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데이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고 엑스퍼트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17개 시도의 분위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매매, 전세, 수급 및 거래 동향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역들이 여기에 모여 있죠. 이 Y축이 뭐냐면요, 바로 이 전세 수급 동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세가 지금 공급이 많은지 수요가 많은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100이 여기에 있죠. 100보다 높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겁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까 전세 수급이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본 결과 뭐 한 110, 120 정도로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 수급이 한 150 정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공급보다 수요가 확실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전국에 지금 대다수의 지역들이 130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전세가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확실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지금 전국적으로 올라가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들을 하나씩 제가 눌러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을 눌렀고요. 매매 수급이 있고요. 요 밑에가 이제 전세 수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매매 수급이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서울의 전세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서울에 지금 매매 수급이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요 파란색이 매도세인데 지금 매도세는 커지고 있고 빨간색이 매수자 많음입니다. 그래서 매수자는 지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매매 수급이 내려오는 겁니다. 서울의 매매 시장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어떻죠? 전세 수급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즉 전세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 데이터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급 동향 데이터와 더불어서 같이 봐야 되는 데이터가 뭐냐면 바로 거래입니다. 수급 동향과 거래 동향을 같이 보셔야 현재 수요와 공급 상황이 어떤지, 실제로 거래가 많은지 작은지까지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서울을 보시면 지금 어때요? 이것도 매매 거래 동향이고 전세 거래 동향이 있는데, 매매 거래 동향이 밑으로 확 내려온 거 보이시죠? 거래가 이제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매매 거래가 정말로 많이 들었고요. 중요한 거는 전세 수급이 지금 뜨거운 거는 맞지만 전세 거래가 그럼 늘었냐? 아니죠.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밑으로 내려온 거 보이시죠? 전세 거래도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규제 지역으로 묶은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확실하게 지금 매매 시장이 수급도 안 좋아지고 거래도 줄고, 그런데 전세 수급이 높긴 하지만 전세가 거래도 굉장히 많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금 풍선 효과로 구리나 동탄이나 이런 지역들이 5천, 1억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의 수급 상황은 점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기사 보니까 규제가 나왔으면 집값이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집값이 막 1억씩 오르는 지역들도 있다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지역들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요번 주 11월 9일에 지금 나온 기사고요. 기사 내용을 보니까 여보 역시 안 팔길 잘했다. 서울이 막히니까 규제 지역 바로 옆에 있는 구리와 동탄이 팔하고 있다. 그래서 집값이 단숨에 1억씩 급등하고 있다. 기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의 목적으로, 그래서 갭 투자를 이런 목적으로 하는데, 이제 규제 지역은 절대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규제 지역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값이 단숨에 1억씩 급등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이 지역들이 본질적인 흠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규제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 때문에 가격이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는 풍선 효과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규제 지역으로 묶여있는 서울하고 경기도 남부 12곳에 지금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를 피해서 비규제 지역으로 지금 투자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규제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 때문에 구리나 동탄 같은 이런 지역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상승하고 있는 거는 풍선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데이터를 보면은 바닥을 찍고 대세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지금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 지역들이 어딘지 먼저 데이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거래 동향이 X축에 있고요. 전세 거래 동향이 Y축에 있는데 얘가 이제 높은 요렇게 있는 지역들 그리고 전세 거래가 이렇게 높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뭐예요? 매매 거래와 전세 거래가 상당히 이제 활발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울산, 세종, 부산, 경남, 대전, 경기, 경북 그렇죠? 서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서울은 이제는 완전히 거래량이 확연하게 매매 전세 둘 다 사그러들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고 이 울산, 그다음 부산, 경남, 세종, 대전 이런 지역들이 지금 매매 전세 거래가 활발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은 그러면 규제가 나와서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럼 저 지방은 갑자기 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방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너무 이제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세 수급이 계속해서 지금 뜨끈뜨끈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누차에 걸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부터는 공급이 정말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고 전세 수급도 굉장히 높은 데다가 공급은 작으니까 시장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다 마련이 된 거예요. 가끔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육각형 부동산입니다. 육각형 부동산. 부동산의 성격, 능력, 체력 이 6가지의 데이터가 다 좋은 부동산에 내 집 마련을 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런 육각형 부동산이 지방에서 점점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앞으로 지방시장이 좋아질 겁니다 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데이터로 명확하게 보여요. 이 지역들의 거래와 수급 동향이 완전히 이제 상승 초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을 몇 군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지부진하던 이런 모습을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지방의 부동산들이 꽤 많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 주자가 바로 이제 울산입니다. 24년 한 초중반부터 제가 울산의 부동산은 지금은 울상인데 앞으로 우상이 될 거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요 매수세가 뜨겁게 올라오고 있고 매도세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서 이 매매 수급, 요 막대 그래프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불이 붙은 모습이고 거래량 데이터까지 같이 보잖아요. 울산의 수급 데이터를 보면 최근부터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거래량 데이터를 보니까 올해 초부터 이렇게 거래가 크게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시죠. 매매 거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즉 울산의 부동산 시장은 이제 바닥치고 이제 무릎에서 허리로 가는 본격적인 지금 상승 국면에 초입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지역뿐만이 아니라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산인데요. 부산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한눈에 봐도 어때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런 움직임이 지금 21년 9월달 이후로 처음입니다. 지금 규제 나와서 사실 투자할 사람들은 다 빠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기에 갑자기 늘어나요?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 대세 상승의 신호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 시장도 어때요? 거래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죠. 그래서 매매와 전세 둘 다 활발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거래도 좋지만 수급 동향을 봐도 부산은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고 있는 게 확연하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고평가된 서울과 경기 일부 이런 지역들은 너무나도 강력한 규제 때문에 지금 뭐예요? 수급이 줄어들고 거래도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평가된 지방과 경기도 일부 이런 지역들은 풍선 효과 그리고 본질적인 가치에 의해서 매매와 전세 거래도 늘고 수급도 좋아지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정부가 어쨌든 집값의 무리한 상승을 막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자는 방향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지방이나 경기 일부도 네. 규제를 받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이 데이터 보세요. 거래가 어때요? 몇 년 동안 없었어요? 거의 4년 가까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4년 동안 시장이 계속 위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기집애
피고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지역까지 규제를 하기에는 저는 최소한 2, 3년은 규제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제 서서히 재가격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런 지역을 규제한다? 이거는 사실 너무 이제 투머치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규제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 지방을 그렇게 규제 지역까지 강하게 묶었던 적은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의 상승이 계속돼서 2년, 3년, 4년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규제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막 이제 올라가고 있는 초기이기 때문에 규제를 생각하기에는 사실 너무나도 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장은 수급이 좀 약화되고 있고 매매 거래나 전세 거래가 이제 상당히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가격이 떨어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가격이 떨어지진 않지만 거래가 이렇게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이런 시기가 지속이 되고 있고 반대로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과 거래가 둘 다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좋아지는 지역들이 많이 있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좀 드리면 일단 대구, 부산, 경남 이 지역들은요 이제 바닥을 치고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초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울산 같은 경우는 바닥이 아니라 바닥에서 이미 꽤 지금 올라와서 한 허리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허리 정도에도 내 집 마련을 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내 집 마련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지역들 지방의 다른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아마 26년에서 27년 상반기 이때가 내 집 마련하기에 좀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데이터로 지금 가늠이 되고 있고요. 규제 지역으로 묶은 지역들 서울과 경기 일부 이 지역들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너무나도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수급 상황도 계속 지금 안 좋아지면서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26년 5월 달에 뭐가 있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그리고 보유세 인상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 인근 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가 될지 그리고 보유세가 올라갈지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규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내 집 마련을 좀 더 관망을 하시면서 향후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주식시장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시장 상황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호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가 유지된다. 그럼 아무리 규제를 해도요. 이런 규제 지역의 집값이 안 떨어집니다. 못 떨어져요. 자산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급하게 팔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잖아요. 지금의 주식시장의 호황이 유지가 되는 한 규제 지역에 할지라도 집값 안 떨어진다. 오히려 신고가도 나올 수 있다.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그로 인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신규 수요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2022년에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한 조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예요?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25년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26년에 지금 주식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26년에 주식시장이 꺾인다. 규제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크게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도 지금 오늘 촬영 날짜가 지금 11월 11일인데요. 지금 환율이 얼마냐? 1464원 정도 합니다. 환율이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 어느 즈음에 환율이 1,500원이 넘어선다.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서 만약에 주가가 조정이 된다? 그러면 정말 그때는 상당한 조정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면 규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위축되고 수급이 좋지 않을지언정 가격은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시장으로 비유를 드리면 주도주가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일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데이터로 보면요. 부동산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소외되어 있던 지방과 경기도 일부의 부동산 시장이 뭐예요? 이제 서서히 주도주로 떠오르는 지금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아직 내 집 마련 못 하신 분들은 내 집 마련 26년까지 정말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저 김기호는 안전하게 무릎 밑에서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또한 여러분들이 불려오신 이런 자산을 안전하게 잘 지켜나가면서도 잘 불릴 수 있게끔 이런 안전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규제 지역은 굉장히 지금 위축되고 있고 비규제 지역 그리고 지방 지역들이 살아나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전국에 아주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딘데 진짜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대로 지금 부산이 살아나고 있어요. 경남 창원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있어요. 저는 규제 지역 쪽에 있는데 확실히 거래가 지금 감소가 된 것 같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또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댓글들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은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